비교해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강한 군인 이걸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 군인이 강한가 그 부분에 이제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데 국군의 날 오늘 생일인데 네. 북한군과 우리 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육해 공군 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어디가 좀 열세고 우세인지 그 부분을 좀 표를 보면서 신 대표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과연 우리는 이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의문점이거든요. 같이 좀 지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먼저 육해 공군이 있습니다. 육군 전력 좀 보면요. 네. 글쎄요. 뭐 육군은 뭐 일단 보병 부대도 있고요. 뭐 네. 탱크 부대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느 부대가 우리 군에서는 가장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의 장점이 이제 그 표에서 지금 예. 보면 전차가 2,400대, 북한은 4,300대, 장갑차가 우리는 2,700대, 북한은 2,500대 비슷하죠. 예. 야포는 뭐 북한이 압도적으로 많고, 예, 다른장 그러네요. 로켓은 뭐 북한이 한 30배 정도 많고요. 뭐 이런데 우리 군이 지금 의외로 전차 전력이 강합니다. 북한이 4,300대, 우리는 2,400대지만 예, 예. 우리 군은 달리면서 쏠 수 있는 3세대 전차. 그 달리면서 쏠 수 있는 걸 3세대 전차라 그러거든요. 예, 예. 그래 3세대 전차가 우리 군이 지금 한 1,600~1,700대 정도 되고요. 예, 예. 북한군의 4,300대 대부분은 2세대 전차, 즉 서서 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 중에 멈춰가지고 그렇죠. 쏘려면, 쏘려고 하면 서서 조준을 이렇게 해서 예. 사람이 또 조준을 해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겠네요. 오래 걸리죠. 예. 그러나 우리 군은 컴퓨터로 달리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군과 전차 대 전차로 붙으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예. 야포는 북한군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록 좀 정확도가 앞서고 사정거리가 좀 정확하고 이러지만 예. 북한군은 긴 사정거리 예. 그리고 많은 양 우리보다 한 3배 이상이 문수도 많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다련장 그래서 방사포. 다련장포까지 합하면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많거든요. 그리고 다련장 로켓은 한 번 쏘면 뭐 20발, 40발씩 한 번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예, 예. 이 한 번에 퍼부을 수 있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이렇게 포병 전력을 앞세운 군사 전략. 예. 또 이 그 자유민주주의 즉 미국으로부터 파생된 국가들은 공군 전력을 앞세운 예, 군사 전략 예. 뭐 이런 것들로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의 군사 그 어떤 그 제도를 받아들였기 예, 때문에 예. 저렇게 포병이 강합니다. 그래요? 그런 어떤 그 우리의 약세 전력이 바로 있는데 병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한 육군 전력이 한 50만 그리고 북한은 1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2배가 넘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많은 부분에서 어떤 장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예. 북한 병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육군 전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조금 소폭 우위에 있지 않을까. 굳이 그걸 숫자로 표현한다면 제가 100대 한 85 정도로 북한이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해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 천안 폭침 사건이 있었고 연평해전 이런 것 때문에 해군 전력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자, 남북 간 해군 병력 좀 비교를 해주시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전투 함정이 우리는 110여 척, 북한은 430여 예. 척, 상륙 함정 10여 척, 북한은 260척, 뭐 압도적으로 북한이 많죠. 그러나 전투 함정, 상륙 함정, 기뢰전 함정, 지원 함정 예. 여기까지는 전부 수상함입니다. 아. 그리고 그 밑에 잠수함정 예, 이게 예. 잠수함입니다. 예. 그 수상함과 잠수함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늘과 예. 바다 위는 예. 숨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예. 숨을 곳이 없는 곳에는 오직 어느 장비가 성능이 좋으냐 이것으로 결정납니다. 예. 전투기 북한이 아무리 전투기가 많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아무리 군함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군함의 성능이 훨씬 더 멀리 보고 예. 멀리 쏠 수 있고 정확하게 쏠 수 있고 이러면 예.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수상함 전력 즉 숨을 곳이 없는 이 바다 위 전력은 우리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예.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래요? 뭐 북한의 저 430여 척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예. 다만 아까 육군에서도 봤듯이 잠수함정이나 잠수함은 바닷속에 해저 지형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육군도 우리 산악 지형이나 뭐 건물이나 여러 가지 숨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은폐할 수 있는 예. 육군이나 바닷속 같은 저런 곳은 이 성능 차이가 압도적으로 결정나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이 잠수함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잠수함정이 70여 척인데 예. 우리 잠수함과 1대1 성능을 비교해 놓고 보면 예. 이건 뭐 성능 비교하는 것조차도 우리 잠수함의 수치죠. 그렇죠. 예. 그러나 바닷속은 숨을 곳이 많고 아. 오히려 땅 위보다 더 숨을 곳이 많은 곳이 바로 바닷속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잠수함정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예. 이 전력이 있어야지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잠수함을 탐지하는 그런 전력들이 이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해군력 증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늘로 좀 가볼까요? 예. 자, 공군력입니다.
자, 전투 인무기 뭐 460여 대, 820대 역시 뭐 전투기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수적으로는. 예. 숫자적으로 북한이 뭐 한 2배 정도가 되는 예. 전투기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늘 위는 그야말로 숨을 데가 없습니다. 바로 뜨면은 레이더가 다 보이죠. 그래서 누가 더 멀리 보느냐, 예. 그리고 누가 더 멀리 정확하게 쏘느냐 예. 이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북한군 전투기들이 뭐 우리 서울 상공에 나타나서 서울을 예, 예. 폭격하지 않을까. 예, 예. 잠수교가 그래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반포대교 밑에. 그랬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단언컨대 휴전선 넘어 내려올 수 있는 북한군 전투기는 한 대도 없을 것이다. 그래요?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북한군 공군은 의미가 없다. 예. 자, 남북한의 이제 전투력을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개개인, 그러니까 군인, 북한군과 우리 국군이 비교했을 때 네. 누가 더 전투력. 예, 전투력이 좀 나을까? 이 부분도 네.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일단 체격도 좀 볼게요. 저희들이 살펴보자. 지금 우리 국군입니다. 평균 시장이 171cm고 평균 체중이 67kg입니다. 굉장히 우수하죠? 네. 자, 북한군 평균 신장 162cm에 평균 체중 40kg 후반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가장 최근 자료라고 하는데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체격이 맞습니다. 워낙 뭐 네. 영양실조가 네. 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북한이 17세부터 군입대를 받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17세부터 뭐 20대 초반까지가 바로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났던 젊은이들이에요. 그렇군요. 따라서 어릴 때 너무 못 먹었기 때문에 예, 키가 예.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군이 120만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무리를 해서 예. 평균 입대 하한 신장을 142cm까지 받습니다. 142cm, 남자를. 예. 과연 우리 이 젊은이 중에 142cm 되는 남자 젊은이가 몇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도 그 정도 키가 안 크죠.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142cm까지 받습니다. 예. 이를테면 AK 소총 한 자루가 87cm예요. 거기다가 총을 대검을 부착을 하면 1m가 넘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자기 귀에서부터 발목까지 총입니다. 예. 그런 사람을 군대에 받는 게 지금 북한군인데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평균 신장이 171cm인데 예, 예. 이를테면 독일군이나 미군 예. 또 뭐 미군 중에서도 뭐 그 아주 덩치가 큰 사람들 예, 예. 독일군도 얼마나 다 큽니까 독일 사람들이 예. 그러면은 독일군이 예를 들어서 평균 신장이 이를테면 185인데 예. 우리가 171이라고 해서 예, 예. 우리가 야, 독일군한테는 1대1로 우리 안 되겠다. 그래요. 또 그렇게 비교하니까. 그렇게 예, 비교하면은 예, 예. 우리가 예. 그건 좀 아닌 거 아닌가라고 예, 생각하지 예,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이건 격투기 시합이 아니거든요. 총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누가 더 총을 잘 쏘고 누가 더 재빠르게 움직이고 예. 누가 더 전술 전기가 더 익숙해 있고 예.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예. 키가 몇 센치고 아.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 이거는 의미가 없다. 예. 왜냐하면 과거 2000년 전의 어떤 그 격투기 시대가 아니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북한군이 저렇게 작고 말랐고 예. 하지만은 저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장병들에게 어떤 개인 화계들, 그러니까 무기들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급되는 무기들은 네. 개개인의 무기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뛰어나는 거죠. 그건 맞죠? 그러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K2 소총을 들고 예. 북한군은 이제 그 AK-47에서 파생한 그런 여러 가지 소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총도 맞으면 사망하고 예. 우리 소총도 맞으면 사망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우리가 방탄복을 다 착용을 하고 예. 미군처럼 예. 그렇게 해서 북한군의 AK 소총을 우리가 맞아도 예. 죽지 않고 예. 계속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덩치도 크고 예. 체력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군에게 이기겠지만 예, 예. 우리 소총이나 북한군 소총이나 우리나 북한군이나 방탄복 다 입지 않고 예. 우리 소총도 북한군 소총도 사람 맞으면 다 사망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의 우리 군사제도 예, 특히 보병을 예. 관리하는 현재의 우리 육군 제도에 있어서는 북한군에게 예. 압도적으로 열세다. 왜? 북한군이 우리가 2배로 많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과거 2000년 전의 예. 고구려군도 신라군도 또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하는 조선군도 예. 갑옷은 입었어요. 예. 우리 군은 지금 21세기 당군일에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대한민국 군이 갑옷을 입히지 않고 전장에 내보내는 상황이에요. 예, 예. 이를테면 지뢰 폭발 사건 나왔을 때 우리 그렇죠. 방탄복 아무도 안 입고 방탄복. 있었죠.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 불량 제품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치기도 우리가 하고. 예. 북한군보다 숫자가 반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예. 필승의 신념.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싸워서 예,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예, 만들어야 예, 된다. 예. 그러면은 갑옷은 기본적으로 줘야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적으로는 저희들이 뭐 좀 불리하지만 질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다는 건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변수가 있잖아요. 네. 생화학전, 다른 뭐 맞습니다. 비대칭 무기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예. 지금 육해공을 비교를 예, 하고 예. 뭐 개개인의 전투력까지 예.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는 핵과 생화학 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군 공군은 의미 없다. 북한군 수상하면 의미 없다. 예.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니까 아마 우리 저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래요. 굉장히 뿌듯하실 겁니다. 예. 그러나 핵과 생화학 무기를 더하고 나면 나머지 우리가 전부 우위에 있었던 그 무기들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북한이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앞두고 있죠. 예. 또 핵실험 또 예상을 하고 있죠. 예.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것은 국제사회,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너무나 비인도적인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탄저균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탄저균 실험을 하느라고 오산 기지에 가져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가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탄저균 불과 몇 킬로그램이면 서울 시민 100만 명 이상을 살상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탄저균 100kg이면 뭐 300만 명을 살상하고 핵폭탄 1톤이면은 서울 시민 6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데 탄저균 100kg이면 서울 시민 3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또 지금 뭐 시리아 문제가 많은데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시민들을 향해서 박격포 3발을 쐈는데 거기에 살인가스가 들어 있었어요. 박격포 3발에 살인가스가 들어 있었는데 사람이 1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렇듯이 생화학 무기는 너무나 무서운 것인데 북한이 그것을 한 3,000톤에서 5,000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서 군사 전략을 대비를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간혹 이제 북한 TV 보면 그 특수전 부대들 훈련하는 거 나오잖아요. 뭐 격파하는 거 나오고 뭐 무술을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굉장히 뭐 잘한다는 느낌, 무섭다는 느낌 받거든요. 실제 우리 군의 어떤 특수부대하고 북한의 특수부대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차이가? 우리 이제 TV에서 보는 북한군 특수부대의 그 훈련 내용을 보면 저게 과연 실전에 쓰일까? 그래요? 그건 뭐 거의 자력 시범이죠. 그건 뭐 군사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우리 특전사 그리고 UDT 그리고 공군에도 이제 특수부대들이 있는데 그런 각 부대들을 보면 장비도 우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특전사 같은 경우에 전 특전사령관 그 이름도 전인범 사령관이었어요. 그 전 특전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이 특수부대의 무기를 그야말로 특수화시키자. 그전에는 사실은 우리 특수부대가 북한군보다 저는 크게 나을 게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수부대는 특수한 무기를 가지고 특수한 임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수부대에게 보편적인 무기를 주고 특수한 임무를 해라. 그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특전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우리 특수부대에게 특수한 무기를 주자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진행되면 우리 특전사가 숫자는 북한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군사적인 능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게는 정신력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10일이면 노동당 창건 70주년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대대적인 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인데 지금 10월 1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과연 평안도 철산군 동창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론 위성으로 감시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아주 좀 불안해하는 걸 떨쳐버릴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발사를 하겠습니까? 이를테면 10월 10일이 당 창건 그 70주년 기념일인데 이것에 즈음해서 자신들의 인민에게 자기가 그동안 집권 후에 아주 많은 일을 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이 정도 결기를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과시를 하는 축포의 성격으로서 어떤 그 발사를 한다면 그 직전 10월 7일이나 10월 8일 정도에는 쏴야 10월 10일 날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국내적으로. 그런데 쏘려고 하면은 미리 가지고 와서 기립을 하는데 그 미사일이 엄청나게 한 3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세우는데 또 한 2, 3일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우면 거기에다가 연료를 주입하고 산화제를 주입하고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산화제를 주입하고 하는데 또 한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오늘이 10월 1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쯤이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최소한 지금쯤이면 이제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의 보도를 보면 그런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과연 10월 10일 이전에 쏠까 하는 그런 이제 의문시되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쏘지 않으면 10월 16일 날 우리 한미 정상회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쏘든지 또는 지금 뭐 유엔 총회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국제 다자회담이 지금 뭐 각자 회담, 다자회담 많이 지금 그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한미 또 한중 또 미중 정상회담이 막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안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견디기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북한이 지금 한 템포 쉬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참에 우리는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해서 이 미사일 발사 실험, 핵실을 못하도록 말리는 그야말로 지금이 골든타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탄두에는 위성이 실린다고 봐야 됩니까? 지난번처럼 아니면 위성을 모사한 뭔가가 실리겠죠. 뭔가, 거기에 이제 폭탄을 실지는 않을 것이고 예.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지난번에 은하 3호 발사를 할 때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성 3호라고 보여줬는데 그렇죠. 사실은 너무나 조잡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주에 올라가서 뭔가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의문시 되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그때 한 100kg 정도의 무게로 예상이 됐었어요. 그 은하 3호가 크게 이제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100kg짜리 탄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거기에는 한 1톤 정도 되는 뭔가가 위성으로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얹어놓고 발사를 해야 3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핵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라고 국제사회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에게 뭐 북한도 아마 우리 방송 볼 겁니다. 그 정도 능력 안 되면 안 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